뭘 드시는 거예요? 아우, 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약 하나 먹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약이 무슨 한 뭉탱이야. 제 자식들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자식들이라뇨. 지금 약을 아니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약. 아유, 그 요즘에 스트레스가 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좀 타이레놀 하나 딱 먹으면은 그냥 두통 빡! 끝! 네. 아 진짜 여기서도 유행어를 하시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또. 아, 네. 맞긴 맞는데 너무 많이 먹는다 진짜 내가 볼 때는. 보통 며칠에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저 한 달에 한 15알 정도? 15알이면은 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걸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요즘 현대인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요. 아, 그래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윤호 씨 이 말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소장을 날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누가요? 한번 만나보시죠. 나 뇌혈관인데 지금 이 알약 없으면 1분도 못 버텨. 근데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처음에는 주인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조금 욱신거리게 해준 거였어. 근데 진통제 하나 먹으니까 진짜 괜찮아지더라. 근데 그 뒤로는 조금만 찌릿해도 먹고 회의 전에 미리 먹고 아주 아무 때나 계속 약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 약 기운 떨어지면 더 아파. 더! 이 두통 스트레스 때문 같아? 아니야. 네가 계속 먹던 그 약이 문제야. 제발 약으로만 버티지 말고 원인부터 좀 찾자. 부탁이야.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에이, 뭐야 이 친구. 말도 안 되죠. 두통을 낫게 하려고 약을 먹은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통을 키운다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과유불급 그것 때문 아닐까요? 과유불급이요? 아닙니다. 이 머리 아플 때는 참는 것보다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뇌 건강의 실타래를 풀어줄 나누리병원 뇌신경센터 김지연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말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저죠? 이때 예스. 말씀이 맞습니다. 그쵸? 네.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약을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약을 지금 드시고 있어요. 거의 약을 수집하는 수준이시거든요. 그죠. 네. 그 머리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약을 먹는 게 좋은 거죠? 그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약을 늦게 먹게 되면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아픈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훨씬 적고, 그리고 약을 안 먹었을 때 그 다음 오는 두통들이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저희가 편두통이라는 말도 하는데 편두통은 정확히 뭔가요? 한쪽만 아픈 건가? 저희가 흔히 그 편두통의 글자 때문에 한쪽만 아프다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편두통의 한 40에서 50% 환자들은 양쪽 머리가 다 아프거나 좌우가 번갈아 가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두통이라는 거는 실제로 두통의 하나의 진단명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편두통이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속이 메스꺼리거나 토할 것 같거나, 아니면 나 체할 때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리나 빛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소리나 빛 공포증.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서 이러한 두통이 5번 이상 이렇게 반복되면 저희가 편두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빛이 싫어가지고 커튼 치고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편두통인가요? 네, 맞습니다. 윤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꾀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에서 집안일 하기 싫어가지고 누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집안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원장님 그 군발두통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군발두통과 편두통 차이가 뭔가요? 저희가 편두통은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고, 주로 편두통 환자들은 조금만 걷거나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런 활동에 두통이 굉장히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편두통이 오면은 불 다 끄고 창문 닫고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군발두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초조해지거나 불안해지는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군발두통의 굉장히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머리가 군발두통은 주로 한쪽이 아픈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눈물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코 막히거나 땀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 감기랑도 착각하기 쉽겠다. 왜냐면 콧물 눈물 나면서 약간 좀 욱신욱신하니까 몸살인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계절을 타는 경우도 좀 있고 특정 시간대에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기랑 조금 다른 점은 이러한 두통이 이틀에 한 번 또는 하루에 5번 가량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한 번 아프면은 약 15분에서 3시간 정도 두통이 생기는데 이러한 두통이 한 번에 몰아서 뭐 예를 들면 2주 이상, 뭐 한 달 이렇게 생기다가 갑자기 몇 개월 동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군발기와 그 이완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통이 없는 시기와 있는 시기가 반복되는 게 군발 두통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성이는 거는 없었으니까 군발 두통은 아닌데 궁금한 게 편두통하고 군발 두통하고 통증은 어떤 게 더 많아요? 통증의 빈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군발 두통이 굉장히 좀 참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군발 두통을 자살 두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살 두통이요? 말도 너무 무섭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데 아까 저희가 AI 영상을 보니까 막 뇌혈관이 네가 먹은 약 때문에 그래 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기 시작할 때 약을 먹는 거는 분명히 맞는 치료이긴 하지만 그 횟수가 우리 조윤희 씨처럼 한 달에 15번 이상 이렇게 작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두통의 약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거를 역치가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너무 쉽게 유발되고 약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두통들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게 돼요. 그게 흔히 우리가 내성이 생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더 강하게 아프고 더 센 약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악순환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환자분이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두통은 더 심해지고 두통 때문에 아프니까 또 약을 먹고 그러면 또 환자분은 약을 먹고 그럼 또 두통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통약에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범인이네. 이게 범인이네. 아니 너무 많이 드시니까 아, 내 자식들이었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지금 조윤호 씨처럼 아플 때는 이렇게 먹지 않고 어떻게 버텨요? 약을 먹지 않고 그렇죠? 사실 아프다고 무조건 참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통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치료를 저희가 예방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방 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방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 두통을 사실 완전히 없애는 치료는 아니지만 내가 두통을 겪고 있는 그런 빈도나 아니면 강도를 늦춰줌으로써 이런 진통제를 먹는 횟수를 줄이고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빈도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 주변에 두통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을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일을 안 하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이거 약간 정신적인 강박이나 이런 거 아닌가요? 흔히 편두통 있는 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사요. 내가 조금 예민하고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너는 너무 이렇게 꾀병 같아. 안 아픈데 자꾸 아픈 척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편두통은 우리가 좀 타고나는 뇌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뇌를 좀 타고나기 때문에 쉽게 두통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 유발이 잘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윤우 씨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하고 힘들다고 했을 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잠을 너무 적게 자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특히 뭐 추울 때나 더울 때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에 따라서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술, 뭐 초콜릿 또는 뭐 아스파탐, 뭐 이런 밀가루 음식들 이런 거에 따라서 두통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상황에서 아팠는지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요소가 너무 다양하네요. 그러게요.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이 좀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면은 제가 또 싹 괜찮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 도움이 되나요? 네, 저도 이 말 들었는데 진짜 이거 카더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가?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이름하여 진실록은 거짓! 빰빰! 카페인을 마시면 두통이 멈춘다. 사실 요거는 반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카페인이 실제로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편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혈관 쪽과 관련된 두통들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이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두통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 중에 이런 카페인 성분이 실제로 같이 있는 진통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도
두통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을 많이 드시다가 중단하게 되면 이 금단 증상 중에 하나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니까 일단 참아라, 약 먹지 말고 버텨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것은 진실입니다. 오, 실제로 편두통이 초기에 있을 때 약을 빨리 먹어야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후속 두통을 막을 수 있고요. 이 편두통 약제 중에 실제로 트립탄이라고 아까 카페인하고 비슷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은 아프기 시작하는 초기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민한 여성들이 편두통에 잘 걸린다. 여성에게만 편두통이 많이 오나요? 진짜? 이것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에서 편두통이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한 3배 정도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남성이 편두통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분들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예민하다고 더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런 두통 증상이 있으면 꼭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약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두통 일기를 먼저 좀 써보시는 거 권유를 드려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두통 약을 줄이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어떤 유발 요인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면 그거를 좀 피해서 두통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이어리 형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그 어플에 이제 달력 스케줄 어플 이용해서 두통이 발생하면 두통 그 발생 날짜 적고 몇 시에 뭐 그 당시에 뭐 진통제를 먹었는지 또는 내가 그 전에 어떤 유발 요인이 있었는지를 적으면은 이런 두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아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두통 때문에 검색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통약을 조금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5일 또는 약제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열흘에서 한 15일 이상 약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 약제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있다고 마냥 약 먹지 말고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방 치료에는 뭐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뭐 보톡스 치료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먹는 약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 어른 내원하셔서 저랑 같이 상의하시고 그런 약을 줄일 수 있는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는 이 진통제가 우리에게 두통을 더 유발한다는 게 좀 반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자, 원장님, 시청자분들에게 한 줄 처방 부탁드립니다. 네, 두통을 참는 것도 약을 무작정 먹는 것도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한 달에 10일 마지노선을 지키고 만약 그 이상 두통이 자꾸 반복된다면 일기도 쓰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두통에 대해서 저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이제 약들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해서 한 달에 10번 안쪽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건강한 거리두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욱더 짜릿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기 또 좀 겁나지만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자, 걱정은 나누고 건강은 누리고. 저희가 준비한 엔딩 멘트입니다. 아까 저기서 살짝 들렸거든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네. 나누리 병원 TV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